코가 아플 때 공안외과 전문의한테 오면 이비인후과 안 가도 됩니다.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분이 치과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비인후과 환자인데 왜 치과로도 오는지. 이비인후과랑 치과가 가장 많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고, 특히 상악동염, 부비동염은 치과 쪽에서도 많이 다루고 이비인후과 쪽에서도 많이 다뤄요.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인데, 이비인후과는 코로 접근하고 공안외과는 입안으로 접근하고, 예전에는 수술 방법도 비슷했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비동염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먼저 보는데, 가끔 이제 부비동염 중에서 치성, 비치성으로 나뉩니다. 치성은 치아에서 생기는 부비동염, 비치성은 치아에서 생기지 않은 부비동염,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비치성 부비동염은 이비인후과 진료로 괜찮아집니다. 약을 먹거나 아니면 FESS 같은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을 이용한 그걸 하면 나아지는데, 치과 쪽 치성 부비동염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특히 임플란트 때문에 요새 되게 많이 되고, 임플란트 심을 때 뼈 이식을 하고 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냥 뚫고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부비동이 안 나오면 임플란트가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특히 치성 부비동염. 그래서 좀 진료 잘 보시는 이비인후과 원장님들 중에서는 약 한번 2번 정도 써보고 혹은 수술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안 낫는다, 근데 그 치아 뿌리 쪽에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딱 보고 의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 병원 밑에 있는 분이 그런 걸 되게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협진하자 그래가지고 환자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해서 괜찮아지는 분도 꽤 있고, 네, 그리고 가끔은 치과를 먼저 오는 분도 있어요. 치아가 좀 아프고 시작을 하니까 치과 먼저 가서 한 분들은 재선에서 치료가 끝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간 치료해서 염증 가라앉히고 약을 먹어서 가라앉히고 그냥 저희 선에서 끝난다든지, 혹은 빼야 되는 경우나 염증이 심한 분들은 빼면서 여기 안을 소독을 하고 세척해가지고 개선을 시켜가지고 치료가 끝난다든지, 축농증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상악동 열어가지고 축농증 치료하면서 동시에 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환자분 이해 좀 쉽게 하려고 그 계란 까가지고 할 때 박리를 한 다음에 살짝 잘라가지고 속에 쫙 석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축농증 치료 과정이랑 똑같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코 쪽으로 연결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방법을 여러 가지 써서 뚫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하는 해드리는 경우도 꽤 있고, 아니면 얼마 전에도 왔어요. 얼마 전에 한 분 여자분 오셨는데, 그분은 이비인후과 수술을 잡아놓고 왔어요. 대학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수술을 잡아놓고 왔는데 3번째다. 축농증 수술만 3번째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치과 한번 가보라고 했다라고 왔는데, 딱 봐도 CT상에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치아 하나 쪽에 염증이 상악동을 뚫고 들어가서 명확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치아 빼고 내가 그냥 동시에 그 콧물 같은 거 한번 빼볼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환자가 일단 해달라고 해가지고 축농치료 했는데, 이제 주사기로 빼자마자 고름이 이만큼이 나왔죠. 고름이 거의 한 이만큼이 나왔고, 그래서 밀어냈죠. 그때는 여기 뚫어줘야 되니까 물 넣어가지고 밀어내서 뚫어주고 보냈죠. 지금 약 먹고 잘 낫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농증까지 잘 낫고 있어요. 그래서 약 안 가요, 그분은. 그 수술은 취소했고. 근데 치성이라는 걸 확인하기가 치과에서는 아무래도 아는 것만 본다고 그쪽을 먼저 의심을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는 당연히 이거라고 미루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잘 그렇게 진단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술식으로 먼저 해결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데 그 협진이 잘 되면 그런 게 좋죠. 환자한테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3번 왔다 갔다 하는 네. 것보다는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편하긴 하죠. 치과는 입이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코랑 이쪽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대학병원에서 이비인후과랑 구강외과랑 되게 많이 싸웁니다. 네. 서로 수술하려고. 왜냐면 특히 구강암 관련해서는. 구강 아니에요? 왜냐면 혀 관련된 건 이비인후과냐 치과냐. 그리고 실제로 서로 두경부를 내가 본다 하는 걸로 되게 많이 부딪히는 과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비인후과는 의과 쪽이고 치과는 치과 쪽이다 보니까, 치과 쪽에서는 약간 수술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비수술적 방법에 좀 더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고. 근데 대학병원 가면 또 거의 많이 겹칩니다. 근데 로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고. 왜냐하면 내가 구강외과지만 이비인후과 강력을 침범할 이유도 없고, 다만 같이 부딪히는 부위가 코 밑에 점막, 그 다음에 여기 상악동, 부비동, 여기가 2개가 같이 겹치죠. 코 밑에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겠지만, 뼈가 진짜 없으면 나는 코 점막 들어올려서 임플란트 심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그다음 2번째는 상악동 우리가 거의 매일 건드리니까, 상악동 쪽에는 그거에 대한 합병증이나 이런 대처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죠. 특히 임플란트 하는 의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겹쳐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술 많이 해본 사람이 합병증도 많이 겪어봤을 것이고, 많이 겪어봤으면 대처 방법도 많이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 뭐 세척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 굳이 딴 데 갈 필요 없이 내가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방식의 방법들이 많으니까 환자들이 주로 오는 경우가 이비인후과에서 상악동염 수술이나 치료를 여러 번 받아듣고 오랫동안 받아도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치과를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아니면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다가 이거는 치과 쪽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치과를 한번 와보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축농증이 만약에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축농증이 있을 때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동시에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니면 초반에 약을 미리 줘가지고 약으로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보면 치성인지 아닌지 아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가도 의미가 없는 걸 알죠. 그러면 빨리 먼저 제가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결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럼 코막힘이 심해지면 이비인후과 말고 바로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로 가도 되나요? 가도 돼요. 왜냐하면 확실히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원장님 하는 진단만큼 구강외과에서도 진단할 수 있고, 그 구강외과 진단 받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막힌다라고 하면 구강외과 와가지고 CT 찍어서 얘기 들어보고 이비인후과 가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가 막힌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치과 엑스레이에서도 코 상태가 보이나요? 바로 보이면 똑같아요. 이비인후과랑 치과랑 엑스레이 찍는 게 똑같아요, 완전히. 가끔 이제 워터스비라고 해가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은 안 찍고 그냥 파노라마 찍고 CT만 찍으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똑같이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비인후과에서 못 고치는 걸 치과에서 고치는 경우가 많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치과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신호가 있는지. 치아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씹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혹은 또 이쪽에 부비농이 있는데 거기에 씌운 치아가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치과 먼저 가보는 게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가서 치성이 아닌 것만 확인되면 그다음부터 이비인후과에 집중하면 되니까. 축농증이 생기면 치아가 왜 아플까? 이게 가끔 정말 드물게 축농증이 생겨가지고 치아에 신경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드물게. 여기 뿌리랑 얘랑 거의 다 닿아버리면 여기서 염증이 생겼는데 여기 뿌리 타고 염증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 신경이 죽어요. 그럼 신경치료를 해야죠. 그럼 신경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 충치치료, 그러니까 충치치료가 신경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드물게. 그것도 뭐가 됐든 치과를 먼저 가면 확실히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코막힘이 있으면 치과를 먼저 가보는 거 추천합니다.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코막힘인데 이비인후과 치료해도 잘 안 낫는다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탠다드 대표원장 고양이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